1914년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은 900만 명 이상의 전사자를 낸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참호전의 양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양진영의 병사들은 서로의 참호를 점령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앞으로 뛰어나갔으며 그들 대부분은 기관총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이 당시 모든 참전국들은 볼트 액션 방식의 소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볼트 액션 방식은 이전의 총들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놀이쇠를 손으로 잡아당겨 탄피를 배출하고 다시 놀이쇠를 밀어 탄약을 재장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발사 속도가 느리고 재장전 시 조준선이 흐트러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기 개발자들은 볼트 액션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작동 방식의 소총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반자동 소총입니다. 반자동 방식은 사격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탄이 자동으로 장전되기 때문에 빠르게 사격할 수 있으며 타수가 조준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명중률도 높았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반자동 방식의 소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들은 이 총을 실제로 개발해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반자동 소총들은 기존 볼트 액션 방식에 비해 크기가 크고 무거웠으며 고장도 자주 발생해 정식으로 제식 채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반자동 소총이 보편화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부족한 국방비였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자 영국과 프랑스는 대대적인 군축을 단행해야 했으며 그나마 있는 국방비는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식민지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병사들의 소총을 개선하는 데까지 신경 쓰기 어려웠습니다. 1930년대 독일과 일본은 대대적인 군사력 강화에 나서게 되지만 그들도 국방비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군함과 전차, 항공기 생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병력도 급격하게 늘려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생산 방식이 복잡한 반자동 소총보다는 볼트 액션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편 미국도 반자동 소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반자동 소총 도입 사업을 시작한 미국은 여러 업체들의 시제품들을 실험한 끝에 1932년 총기 개발자 존 게런드가 제시한 모델 T-32를 선정하게 됩니다. T-32는 다른 경쟁사의 모델에 비해 작동 방식도 간단했고 부품의 숫자도 적었으며 무엇보다 잘 고장이 나지 않는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맥아더는 T-32의 도입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총에 사용되는 탄약 때문이었습니다. T-32는 새로 개발된 7mm 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7.62mm 탄보다 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탄의 파괴력과 사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소총의 무게를 경량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아더는 기존에 사용하던 7.62mm 탄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육군은 막대한 양의 7.62mm 탄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T-32가 정식 채용되면 이 많은 탄들을 모두 새로운 탄으로 교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7.62mm 탄은 소총과 기관총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7mm 탄으로 바뀌게 되면 소총과 함께 기관총도 새롭게 개발해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결국 존 게런드는 T-32를 7.62mm 탄에 맞게 개량했으며 결국 이 총은 1936년 M1 게런드란 이름으로 미 육군에 제식 채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M1의 생산량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937년 당시 미국의 스프링필드 조병창에서는 하루에 10정 정도의 M1을 생산했는데 이 총은 볼트 액션 방식의 소총에 비해 부품의 숫자도 많았고 공장의 자동화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39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미국의 참전이 가시화되자 M1의 생산량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으며 1944년 생산의 정점 시기에는 시간당 164정, 하루에 4,000정이 생산되었습니다. 이렇게 M1은 전쟁 기간 동안 총 400만 정이 생산되어 미군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실전에 투입된 M1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M1은 기존 볼트 액션 방식의 소총보다 빠르게 사격할 수 있어 약 2.5배 이상의 화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독일군은
미군이 상당한 양의 기관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미 육군이 M1을 사용하며 유럽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었지만 미 해병대는 M1의 도입에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존 소총보다 내구성이 낮고 관리가 까다로우며 무엇보다 명중률이 낮다는 M1의 단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42년 과달카날 전투에서 미 해병대는 M1903 볼트 액션 방식의 소총을 사용했으며 그들은 상륙 과정에서 일본군의 공격에 큰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후 과달카날 섬에는 M1으로 무장한 미 25사단이 투입되었는데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 해병대는 미 육군의 M1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취득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M1은 6.25 전쟁에서도 큰 활약을 했습니다. 전쟁 초기 일본군이 사용했던 99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한국군은 북한군의 공격에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대량의 군수물자를 한국군에 보급해 주었으며 이중 M1의 숫자는 총 40만 정에 달했습니다. 한국군이 M1을 보유하게 되면서 소총 화력에 있어서만큼은 북한군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M1은 한국의 추운 겨울 날씨에도 다른 총기류에 비해 양호한 작동률을 보여주었는데 미군의 통계에 의하면 혹한기 M1의 작동 불량률은 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M1은 저격총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M1에 2.5배율의 저격용 스코프를 장착한 M1C는 550m의 사거리를 보여주었으며 4배율의 스코프를 사용하면 무려 1100m 밖의 적도 저격할 수 있었습니다. M1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우방국들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군은 미군으로부터 22만 정의 M1을 원조받았으며 이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도 M16을 지급받기 전까지 M1을 사용했습니다. 그 밖에 프랑스 23만 정, 이탈리아 33만 정, 터키 31만 정, 이란 16만 정, 파키스탄이 15만 정의 M1을 도입해 사용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M1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소총입니다. 6.25 전쟁에서 한국군의 주력 소총이기도 했으며 M16이 도입된 이후에는 예비 군용이나 고등학교 교련 시간의 교보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M1이 미국으로 다시 수출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M1의 숫자가 적어 총기 애호가들 사이에서 한정에 $1,500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한국으로부터 대량의 M1을 구입해 그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에 한국군이 치장물자로 보관하고 있던 83,000정의 M1이 308억 원에 미국으로 판매되었으며 한국군은 이 돈으로 새로운 K2 소총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M1 게런드 최초의 반자동 소총은 아니었지만 미국의 막대한 예산과 지속적인 생산력으로 인해 가장 성공적인 반자동 소총이 되었으며 전장의 최일선에서 전투를 수행했던 병사들에게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믿음직한 소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반자동 소총 M1 게런드였습니다.